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영어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머보다도 리스닝에 대한 압도적인, 절대적인 노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잘 때도 영어 라디오를 듣고 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흘려듣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제로 스위스의 한 대학에서 이렇게 수면 상태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놀라운 결과는 수면 상태에서도 지식을 흡수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저 잘 때 영어만 꽂고 자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효과는 개인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무의식적인 학습이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영역은 문법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내가 많이 들으면 스피킹하고 리스닝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의외로 문법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듣고 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무의식적인 학습보다는 의식적인 학습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I'm so mad at you. 너한테 너무 화가 나. I'm so mad at you.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은 I am so mad at you 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어떤 화나는 상황이 되면은 학습자가 알아서 I am so mad at 이런 be mad at 구문을 머릿속에 문법적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떤 written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에 I'm so mad at you 라고 in이라고 전치사가 적혀 있으면 뭐지? 뭔가 화냈을 때에는 I'm so mad at you였는데 at이라는 전치사 썼는데 본인이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들었던 어떤 내용을 문법적인 규칙으로 머릿속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학교에서 누구에게 화가 나다 전치사 at은 정확한 점을 나타낸다 그래서 전치사 at을 써라 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여러 번 듣고 I'm so mad at you, I'm so angry at you 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듣는 것이 오히려 문법 학습에 있어서는 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implicit language learning이라고 무의식적인 언어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implicit language learning은 어리면 어릴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모국어에 이미 혀가 굳어진 상태의 학습자라면 이 무의식적인 학습 방법이 그다지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설명드린 걸 정리해 보면은 이 무의식적인 언어 학습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고 문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본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성인 학습자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인 학습을 통해서 문법 지식을 익히라고 하면은 금세 실증을 내시게 되거든요. 성인은 뭔가 딱 내가 이해가 되고 그 이해에 맞춰서 어떤 문장이 나오고 그걸 내가 말할 수 있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말레이시아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성인 학습자들은 무의식적인 학습을 통해서 내가 문법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걸 통해서 영어로 말하기까지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무의식적인 학습 방법이 성인이 된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효과적으로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흥미를 가지고 오랫동안 영어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저는 실제로 원어민이 말하는 비디오 컨텐츠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음성 파일만 있는 것보다도 주인공들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볼 수 있는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흥미가 있고 나와 관련성이 높은 컨텐츠여야만 해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학습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1분 30초에서 2분 분량의 영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딕테이션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생으로 전체 딕테이션 한번 해보시고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어려운 표현 아니면 내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현만 빈칸을 뚫어서 딕테이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가지고 그 영상 속에 나오는 표현과 단어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장면을 내 입으로 직접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스피킹만 하기보다는 그 주인공의 감정을 똑같이 연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대사를 연습하다 보면은 힘들게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이 머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억을, 그 내용을 꽉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식적인 학습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practice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던 단어를 내가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표현을 그냥 대사를 통째로 다 외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표현의 그 패턴이라고 하죠. 그 표현에서 사용된 그 패턴을 가지고 내가 응용 표현을 또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량의 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분량의 영상을 가지고 먼저 듣고 그리고 표현 정리를 하고 그 표현을 외워서 실제로 내가 말해보고 그리고 그 표현에 나온 패턴들을 가지고 응용 표현까지 공부하는 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물론 다양한 콘텐츠에 많이 노출되는 건 좋지만 어떤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단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는지를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돌아가지 않고 조금 덜 고생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짧은 기간 안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